있던 5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부질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커튼 꿈 꾸지 마시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에게 나눠질 것인지 각종 긴급 여론조사와 발빠른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상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부지리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황대행도 어느 순간 은근슬쩍 용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 새누리당의 이딴 러브콜에 황교안 임명진 독대도 이루어졌고 설 연휴 기간 여느 대권 후보 못지않은 민생 행보도 벌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황대행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행의 대행을 원치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대행들이 탄생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에 황 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랍니다. 황 대행이 우리 국민들과는 다른 이유로 현재 이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허튼 꿈 꾸지 마십시오. 다음 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내부 저장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농단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중심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청와대부터 장관,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에 골몰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정말 뻔뻔합니다. 차라리 더 이상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서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한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변명은 범죄자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분명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번번이 말 바꾸지 말고 특검의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최순실 인사 개입 끝은 어디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도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안종건 전 수석의 수천 메모, 삼성 아그레망을 통해 주 미얀마 대사 인사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특검에 소환된 유재경 대사의 실토로 순식간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 불과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문화 쪽 외의 인사 추천은 없다. 던 박 대통령의 최근 언론 인터뷰. 의뢰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며칠 가지 못할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최순실이 개입한 인사가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인사가 만사. 인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물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국민이 주신 박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순실이 휘둘렀습니다. 모든 길은 최순실로 통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선거 여론 조작을 위한 수단이었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의 시작과 끝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작성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이듬해 김기춘 전 실장이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살기 어린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중국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국정원이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사실상 선거 개입을 위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만여 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블랙리스트와 참으로 묘하게 오버랩되는 지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출범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혈안이 되었는지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보니 알만합니다. 보수 정권이 재창출이라는 명분 아래에는 박 대통령이 뒤탈 없는 노후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최순실 일가의 더러운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야말로 국가를 위해 한몸 불살라주기를 바란다. 역부족이었습니다. 1일 1구설수로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광폭 행보는 결국 3주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에 대한 반 전 총장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긴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반 전 총장에게는 대한민국 정치가 대통합의 기수가 되겠다는 본인의 순수한 뜻을 몰라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의 산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반 전 총장의 주장대로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의 명분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간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연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출마 선언도 없이 불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의 천국도 끝이 났습니다. 바대 포장된 실체가 드러났고 역량 부족을 절감하여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이 짧은 촌극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반 전 총장은 특기를 살려 ODA 사업이 수행되는 해외 현지에서 볼룬티어로 봉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ODA 사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출신 1등 외교관에게 맞춤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